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 통계청에서 지속가능한 목표를 얼마나 우리 사회가 이행하고 있는지 매년 발간하고 있는 SDG 이행보고서 2024년 판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나라에서 정한 건 아니고 유엔에서 이렇게 17개 목표를 정한 것이고 한국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표를 얼마나 수행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한국 사회가 살만한 사회로 가고 있는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또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주의 깊게 본 몇 가지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빈곤 퇴치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걱정하는 건 아무래도 노인 빈곤율일 텐데 이거는 높아지고 있을까요? 낮아지고 있을까요? 자,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이건 연령별로 나눠서 봐야 돼요. 76세 이상은 여전히 상대적 빈곤율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전쟁 전에 태어나신 분들이시라 자산도 많이 안 쌓이셨을 수도 있고 국민연금 제도도 미흡했기 때문에 개인연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의 빈곤율이 높고 대신에 66세에서 75세만 오더라도 빈곤율이 확 달라져요. 그것의 절반가량이 되고 그리고 빈곤율도 낮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노인들의 시대에는 상대적 빈곤율이 지금처럼 높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6세 이상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나머지 세대들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낮아지고 있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건강과 웰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확실히 OECD 평균과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나라는 의사 수나 간호사 수나 적은 편인 건 맞아요. 자, 근데 물론 숫자만 가지고 의료의 질을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료의 질까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지표는 일단 이렇다. 자, 그리고 또 제가 흥미롭게 본 게 이거거든요. 한국인의 알코올 소비량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자, 이 지표를 보시게 되면 저는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이 OECD 평균보다 적더라고요. 자, 라트비아라든지 리투아니아, 체코 이런 나라들은 술 엄청 많이 마시나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011년에 비해서 2021년에 알코올 소비량도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이 장표에서는 알 수가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런 해외 나라들은 맥주라든지 이러한 알코올 도수가 낮은 걸 많이 먹으니까 저렇게 차이 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알코올 함유량을 가지고 환산을 해가지고 계산한 것이라서 순수 알코올량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적게 먹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덜 마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성평등 부분인데, 성평등은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지방공무원 관리자급 5급 이상 여성 비율이거든요. 보시면은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전체 여성 비율과 비교해보자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수치는 OECD 가입국 중에서 높은 편인가, 낮은 편인가?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국가별 관리자급 여성 비율이 일본 다음으로 꼴찌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여성들이 고위 관리직으로 넘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나라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민간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고용 비율 대비 여성들의 고위 관리자급으로 진출하는 게 좀 적은 편이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뭐 이건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진 것이겠지만 남성의 입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자, 다음 이거 정말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중요한 거잖아요. 청정에너지 퀴즈입니다. 대한민국 최종 에너지 소비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50%, 30%, 20%, 10%? 자, 정답을 보여드리자면 2000년 대비 엄청 늘어났네요. 근데 2000년에 0.7에서 2020년 3.6으로 늘어난 거예요. 3.6%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여전히 화석연료라든지 천연가스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원자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 OECD 가입국들과 비교하자면 한국은 몇 위인가? 우리나라가 찾기 쉽습니다. 꼴찌거든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자면은 차이가 진짜 많이 나요. 아이슬란드가 거의 뭐 100%인데 이 나라는 뭐 지열, 수력 발전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적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더라고요. 대한민국 신재생 에너지 비율 1위부터 3위는 뭐가 차지하고 있는가? 1위는 많이 예상하셨을 거예요. 태양광이 42%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바이오입니다. 그 다음은 폐기물. 풍력이 많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풍력은 어디에 있냐면은
4.6%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태양광이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이 해상 풍력 발전이라든지 해가지고 풍력을 늘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수치는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8번째,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성별 실업률을 보시게 되면은 쭉 낮아져가지고 코로나 이후 때 쭉 낮아져가지고 지금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 근데 여성 실업률이 살짝 높고요. 성별 시간당 임금을 보시게 되더라도 계속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약 7,000원 정도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 지표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아, 여성들이 힘든 일을 안 하니까 저렇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물론 그 말에도 일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만 보기에는 OECD 국가별 성별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해요. 한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맨 앞에 있어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제일 심하고 30%를 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성들이 힘든 일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만 보기에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역시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자, 그렇다면 또 퀴즈예요. 시간당 임금이 제일 높은 직군은 어디였을까요? 의사와 같은 전문직이 아니라 CEO와 같은 관리자가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시간당 임금 평균 73,000원, 전문가는 27,000원, 제일 낮은 건 서비스 종사자 13,000원 정도.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이 서비스 종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임금 차이가 이렇게 나는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9번째, 산업 혁신 인프라. 혁신이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연구비와 그리고 연구원들 그런 것들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될 텐데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그리고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을 보시게 되면 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고 또 아주 좋은 지표는 뭐가 있냐면은 OECD 주요국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GDP 대비 그래도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통계청에서도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연구개발 예산이 감축됨에 따라 국가혁신 지표의 변화에 예의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 줄이게 돼도 괜찮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논란이 많죠. 자, 그리고 연구원 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제일 많네요. 연구원 수가 1000명당 9.1명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제일 많다. 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혁신 안 하면 뭐 합니까? 천연 자원도 없고 한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자, 10번째 지표 불평등 줄이기. 특히나 이 자산 격차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니 계수를 살펴보는 거예요. 지니 계수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평등한 것이고 낮으면 낮을수록 평등한 거예요. 근데 순자산 쪽에서 불평등이 제일 심합니다. 자, 그래도 수치 변화가 크지는 않다라는 게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 소득이라는 것은 가구 구성원이 직접 벌어들이는 소득인데 약간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고 처분 가능 소득, 그러니까 세금 다 떼고 내가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은 계속해서 그 불평등이 해소가 되고 있기는 해요. 문제는 이 녀석 순자산의 격차, 자산 격차 때문에 사람들의 그 재산 수준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회, 이거 괜찮을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 11번째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입니다. 자, 퀴즈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만족해하는 주거 형태는 자, 압도적인 1위가 아파트였어요. 사람들 아파트 좋아하네요.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더라. 자, 그래서 아파트 사는 돈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가장 거주 공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겠구나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OECD 가입국 중에서 초미세먼지 노출이 제일 심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 인도는 여기 빠져 있으니까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가 제일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고 야,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북유럽 국가는 진짜 공기도 깨끗하네요. 복지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문제 참 심각하다. 중국과 이제 잘 협력해가지고 잘 이야기해서 해결이 되어야겠죠. 자,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일단 재난 상황에 대해서 인명피해가 그렇게 심한 나라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제일 높은 영역은 어디인가? 어디일까요? 제조? 그게 아니라 에너지가 압도적으로 늘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산업공정이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건 탄소 흡수 쪽인데
보시게 되면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제일 많았던 게 정점이 2018년이었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2021년은 코로나 영향이 있기 때문에 2022년부터의 지표가 더욱더 중요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렇게까지 뭐 배출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볼게요. OECD 국가별 온실가스 총 배출량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다음으로 5위에 위치해 있고요. 조그만 나라에서. 자, 그리고 1인당으로 나눠보게 되면은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그만 나라에서 너무 배출을 많이 한다. 물론 중국을 끼게 되면 달라질 수도 있는데 1인당 배출량으로 봤을 때 우리는 중국보다 배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기는 해요. 자, 다음 평화와 정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OECD 가입국 중에서 살인범죄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제일 높은 나라는 멕시코, 그 다음에 콜롬비아이고요. 미국이 4위에 있습니다. 이 미국 좋은 나라 맞는지 참 애매해요. 우리나라는 살인에 있어서는 그래도 꽤나 깨끗한 편인데 더 신기한 거, 마피아의 나라인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보다 살인범죄 발생 비율이 적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럼 누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가? 성별로 봤을 때 원래는 여성 피해가 많다가 남성 피해가 더 많아지다가 지금은 반반 피해가 되고 있고요. 살인 피해자 10만 명당 몇 명이 되고 있는지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이 선 그래프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살인 범죄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좋은 나라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별 경험. 우리나라에서 차별 경험 이유 1위는 뭘까요? 자, 1위는 보니까 성별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이 연령차별. 우리나라 나이가 좀 위아래 너무 많이 나눠요. 경제적 지위, 고용 형태, 학력, 신체 조건 뭐 이런 순으로 나와 있고 종교라든지 성정체성, 인종차별 비율은 차별 경험 비율은 적은 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연령이라든지 성별로 나누어 보게 됐을 때 성별에 따른 차별 당연히 여성분이 많으시고 20대 이하의 분들이 제일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신데요. 연령에 따른 차별도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느끼시고 여성분들이 더 느끼시고 20대 이하에서 제일 많이 느끼고 그 다음이 60대 이상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20대 분들 이래저래 여기서 저기서 채이시면서 참 힘들게 사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한국의 지속 가능한 목표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치안도 좋아지고 있고 수도 공급도 좋아지고 진위 계수도 나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지표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가야 될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은 일단 75세 이상 노인 빈곤율. 이거 참 어렵죠. 복지 쪽으로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성차별, 연령차별. 그래서 노인, 여성, 20대 젊은 층들 신경을 우리가 써주기는 해야 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율 너무 적어요. 꼴찌입니다. 그래서 이거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 미세먼지 노출 이것도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들과 조율해가지고 잘 해결해 가야 될 것 같고요. 온실가스 배출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탄소 배출 줄이지 않으면은 세금을 유럽이나 그런 나라에서 매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에서라도 감축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좀 집중해서 본 여러 가지 지표를 보여드렸는데 보시니까 어떠세요? 한국은 살만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망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